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,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이라 이 결과의 향후 국정 운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전 정권은 어떻을까요? 국무총리 내정자는 모두 7명이 있었습니다. 각각 제기된 의혹들과 청문회 과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 첫 총리 내정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는데요. 두 아들 모두 병역이 면제된 것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면 하실 거예요.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뭐라고요? 아들 병역 두 분 다 면제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결국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습니다. 이후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고요. 청문회에 들어갔는데요. 정홍원 전 총리도 정관 예우와 또 아들 병역 문제로 난타를 당했습니다.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죠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. 가족들은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누님댁으로 이렇게 주소지를 이전해놨네요. 그거 좀 설명드릴까요? 예, 그거 하실 때 조금 죄의식을 느끼셨습니까? 그 당시는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때 옮겨야 되는 게 법의 건데 못해서 법은 위반하지만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그 당시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택 청약 이익금을 들어두었습니다. 들었는데 이게 주소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면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. 세월호 참사 직후 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,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해서 정홍원 전 총리가 직을 이어가기도 했었죠. 다음 후보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로 총리로 내정이 됐지만 역사관과 친일 논란 등이 문제가 돼서 청문회 전에 사퇴했습니다. 결국 정치인 출신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청문회에 나서게 됩니다. 이 전 총리도 역시 병역 면제 논란, 언론사 압박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.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게 됩니다. 행정고시를 붙었으면 그 조그만한 시골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얼마나 두려운 권력입니까? 그런 분이 군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십니다. 그것도 재검을 통해서. 분명한 것은 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60이 되는 그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도 성완종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총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. 63일 만에 퇴임한 최단기 총리가 됐습니다. 이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요. 황 전 총리도 내정자 시절 병역 면제 논란, 또 정관 이후 논란 등이 제기됐었죠.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. 어떤 혜택을 받거나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. 그러나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입니다. 자,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 속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서 인사청문회도 해보지 못한 채 낭만 김병준 후보자까지 더하면 지난 정권 모두 7명의 총리 내정자가 있었지만 단 3명만 총리직을 수행한 셈인데요. 과연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인 이낙연 후보자, 이 난국을 뚫을 수도 있을지 관심입니다.